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매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논란을 다룰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 관련된 범죄, 이거는 진짜 민주당의 전매 특허다. 전매 특허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뭐 희한할 정도로 영구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거 관련된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지면 하나같이 그게 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더듬는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뭐 있었습니까? 더듬어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별명을 붙일 만큼 관련된 문제가 정말 유독 많았던 게 민주당인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랄 법한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오산시 의장이었던 사람, 바로 직전 오산시 의장이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오산시장에 출두를 했다가 그때 이제 그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하고 그 낙선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좀 백수가 됐나 봅니다. 백수가 돼가지고 뭘 할까 싶다가 모텔 직원으로 근무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텔 직원으로 조용히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산시 의장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안민석, 우리 오산 하면은 그 오산에서 오선했다 안민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안민석의 최측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안민석의 보좌진들이 이런 식으로 오산시 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산시 의회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점령하다시피 완전히 그냥 패거리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산에 있던 그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오산시 의장이었다라고 하는 인간은 또 누군지 제가 그거를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요런 이제 프로가 있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요런 게 나왔습니다. CCTV도 속은 모텔 직원의 은밀한 범행이라는 것인데, 저게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2024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그 새벽에 모텔에서 이제 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여자분이 이제 그 술에 이제 만취가 돼가지고 혼자 이제 그 집까지는 못 가고 모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숙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 여성분이 혼자 이제 들어가가지고 술에 이제 막 만취가 돼가지고 그 자고 있으니까 모텔 직원이 종업원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여성이 이제 그 어떤 뭐 신체 부위 주요 부위를 갖다가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이제 뿌렸더니만 그 조그머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고인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뭐 예상이 되는 것처럼 나는 객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지능 범죄다. 나를 음해하기 위한 지능 범죄인 것이고 절대로 나는 그 여성이 투숙하고 있던 방에 문을 따고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개구라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전에 그 제목 같은 경우도 CCTV도 속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실제로 그 장면을 좀 보시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CCTV가 찍혀 있는데 저 지금 새벽 시간 자체가 1시 7분 정도가 사건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 보니까 하필이면 이게 그 엘리베이터는 찍고 있는데 방 문은 사각지대라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는 바처럼 1층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성분이 묵고 있었던 그 방문은 안 보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그 여성분의 그 침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피고인을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 지금 추정 시간대에 유일하게 내려주셔도 돼요. 시간대에 유일하게 그 자리를 비웠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피고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그 시간대 같은 경우도 어디론가 지금 피고인이 다녀오고 난 뒤에 프론트로 돌아왔던 요 시간대가 딱 하필이면은 범죄가 벌어졌던 이제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는 정황상의 증거인 것이고 객관적인 어떤 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없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구속 기소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됐냐?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이제 그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이 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검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나오고 난 뒤에 1월 달이라고 한다면 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무려 9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관련된 기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겨레, 프레시안, 헤럴드 경제, 경기일보 다 나오는 게 뭡니까? 모텔에서 오산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과 관련된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9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그게 이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하필이면 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오산시 의회 의장을 지냈던 지읒 씨. 그러니까 이제 성에 지읒이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 오산시장으로까지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제 단서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성은 이제 지읒이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에 나갔었고 그리고 심지어 오산시 의장까지도 맡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인수라고 하는 오산시 의회 의장. 제8대 오산시 의회 의장이었던 바로 직전에 오산시 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이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제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선거에 오산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김동연과 합동 연설식 무슨 뭐 출정식까지도 같이 했던 사람이 장인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오산시장으로 출마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만 저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선이 되는 게 맞죠. 오산 시민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제 그 오산시 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오산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낙마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산시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안민석 의원의 그런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오랜만에 우리 안민석 의원 얼굴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주시면은 야 진짜 막 살벌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잘못 걸리면 그냥 뭐 찢길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살벌한데 참 안타까운 게 저분이 이제 그 안민석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보좌관 출신으로 그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보좌관 출신으로 나갔다가 성남 이제 그 오산시 의회 의장까지도 했었는데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고 난 뒤에는 백수가 돼가지고 모텔에서 저렇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건데 그냥 좀 차분히 성실하게 일이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의 또 본능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산 자체가 일종의 안민석의 공화국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 정치로 정계를 장악했다라는 것인데 안민석의 보좌관을 지내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안민석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핵심 측근들이 오산의 정계뿐만 아니라 오산시 행정까지도 꽉 쥐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시의회만 하더라도 7대 8대 의장이 싹 다 안민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대요. 아까 전에 그 장인수라고 하는 인간 같은 경우도 8대 이제 그 보좌관 출신으로서 시의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봐야 되는 게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또 반응입니다.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있던 사건인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좀 분석이 됐고 제대로 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산에서도 뭔가 판도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산 시민분들을 갖다가 뭐로 하는 거겠어요? 안민석 본인 스스로가 그때 이제 컷오프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쫄따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방선거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6월달 전에 이 이야기가 공개만 됐더라도 훨씬 더 이제 그 여파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성길용이라고 하는 오산시의회 전반기 이제 그 8대 전반기 의장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후반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상복 시의회 의장인데 왼쪽에 있는 성길용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상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그 성길용 같은 경우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전임 의장의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수를 얘기하는 거죠. 전임 의장의 사고는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사과할 일이지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의 극치 아닙니까? 이 내로남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소속이었고 안민석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고 안민석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김동연이랑 같이 합동 출마식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과는 무관하대요. 도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의 사과는 필요 없다.
오히려 오산시의회 차원의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오산시 의회로 책임을 갖다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냥 이거 뭐 죄를 뒤집어 씌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간들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었는지, 만약에 거꾸로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서특별위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컷오프를 안 시킬 수 있냐라고 난리 법석이 그냥 떨어졌을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참 묻혀 있다가 무려 사건이 지난 9개월이 되고 나서야, 검찰의 구속 기소가 되고 나서야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언론들도 그렇고 민주당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본질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더럽고 더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